셀트리온 금요일 배당락과 더불어서 마이너스 1.3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가는 18만 400원이 된 것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마이너스 4.75% 하락세를 보이면서 56,1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금 배당과 특히 주식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락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저께 26일 종가가 19만 1,500원입니다. 27일 금요일 오늘 배당락 기준가격은 18만 2,900원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1.37%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락 때문에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이내에 배당락을 회복해서 배당락 이전 주가로 올라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당락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은 167억의 매도, 기관들은 8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같은 개념이죠. 5%의 주식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요. 배당락이 크게 나온 것이죠. 외국인들은 29억의 매도, 기관들은 8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배당락의 경우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전반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측면이죠. 특히 정치적 변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환율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들이 연말 연초에 작용을 한다면 셀트리온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배당락 회복에는 의외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은 매도 공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 금요일 배당락 이후 많이 파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투신과 연기금은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12월 한 달 동안 수급 상황은 셀트리온 자체적인 호재라든가 악재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보다는요. 시장 전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불안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오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죠. 30일부터 매수에 들어가는데요. 자사주 취득 예정 주식수는 54만 6,747주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27일 금요일 현재까지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 두 개를 총 토탈로 합치게 되면은 1200만 주가 넘는 것이죠. 지분율로는 5.5%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잖아요. 내년 1월 6일 날 소각 예정인 301만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다시 자사주를 54만 6,747주를 사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사주는 현재 셀트리온은 958만 2천 주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식수를 줄이고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유통 주식수를 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벌써 6번째죠. 지난번에 약속을 했듯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주 친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죠. 3조 5천억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3분기까지 실적도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신규 입찰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3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DC 쪽에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등 신약 개발 성과 및 비전을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내년에는 CDMO 자회사인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즈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계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 오전 셀트리온은 다잘렉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미국에서의 임상 3상 승인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다잘렉스 바이오 시밀러인 CTP44는요 표적 항암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항암 치료제 트룩시마, 허주마, 베그젤마 요 세 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미국 FDA에서 임상을 시작하라 이런 승인이 나온 것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임상이 시작이 된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오리지널인 다잘렉스와 비교를 해서 약동학, 유효성, 안정성에 유사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잘렉스의 시장 규모는요, 작년에 글로벌 시장 매출액이 약 우리 돈으로 12조 6,672억 원이었다. 그리고 오리지널인 다잘렉스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것은 미국에서는 29년이고요. 유럽에서는 3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임상 3상에 대한 신청을 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은 항암제 쪽에 파이프라인 쪽에서 이제 트룩시마, 그 다음에 흐주마, 베그젤마 요 세 개가 있잖아요. 요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해서 표적 항암제가 4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미국 FDA로부터 임상 승인이 나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죠. CTP-51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임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요 CTP-51은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까지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에 우위를 가지면서 또한 제품들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는 이제 항암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보다 항암 치료제 시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잘렉스는 23년의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블록버스터 10위 제품이 되는 것이고요. 24년 올해 매출액 순위는 7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고요. 25년에 대한 예상 매출액 순위는 다시 9위다. 그래서 어쨌든 10위권 내에 있는 항암 치료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 1위는 작년에 키트루다였고요. 올해도 키트루다가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역시 키트루다가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CTP-55도 임상 3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그동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에서 계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스테키마, 앱토즈마 2개가 출시가 되면서 매출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30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요. 오크레부스, 코센틱스 등도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 5개에서 자가면역 질환 쪽에서 셀트리온 총 30년까지는 12개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항암치료제 쪽에서 7개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3개 제품에다가 현재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2개 제품이 되는 것이잖아요. 블록버스터 1위인 키트루다, 그리고 블록버스터 10위권 내에 있는 다잘렉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품화된 3개 제품 가운데서 허주마, 베그젤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허주마는 일본에서 상당합니다.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74%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2분기 기준으로 2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그젤마 역시 좋습니다. 베그젤마는 유럽에서 2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가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늦게 출발을 했는데도 23%의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베그젤마는 6%의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항암 치료제 쪽의 바이오시밀러도 좋은 성적표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신약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약 쪽으로 가는 항암 치료제는 바로 ADC 항암제 쪽이잖아요. CTP-707173이 되는 것이고요. 이중항체 항암제 쪽에서는 CTP-72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항암 치료제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7개 제품 그리고 신약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 분야의 3개 제품 해서 5개 제품이 25년에는 출시가 되는 것이죠. 25년에 진펜트라만 더 좋은 결과가 나와준다면 기대 이상의 실적 또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펜트라는 사실 24년 올해가 론칭한 출시 첫 해였기 때문에요. 너무 지나친 기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4분기 즉 10월 이후부터 해서 처방 데이터 역시 계속적으로 가파른 증가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요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내년 25년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4조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올해 24년에는 합병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지만 내년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선 이 정도로 가게 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너무 낮은 것이죠. EPS 개념에서도 내년에는 2배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현재는 국내 자체적인 정치 변수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또한 1월 말이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잖아요. 대외 변수의 문제점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전체를 누르는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실적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요. 박스권 저점대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소강 국면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월봉이 월요일 하루만 남았는데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십자 형태로 끝나준다면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환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1월 달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1월 하순부터는 오히려 양봉으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상황들을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